인원수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들고 어두웠던 2020학년도가 지나고 희망이 보이는 2021학년도가 시작되어서 벌써 3월 말입니다. 1, 2학년을 합하여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도 있지만 또 3, 4, 5, 6학년은 이틀이나 3일 등교하면서 매일 7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등교하는 모습과 체육하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또 학교답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감동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 이런 게 바로 학교지 하는 학부모님은 모르시는 그런 찡한 감정을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느낍니다. 더 희망적인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학부모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2018학년도 3월에 부임한 이후에 줄곧 지향했던 학교 비전, 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IHS 어울림 배움터라고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원초등학교의 인의 영어 첫 글자인 I, 또 헌의 영어 첫 글자인 H, 또 스쿨의 첫 글자인 S, 이게 모여서 IHS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의 중심 슬로건인 창의적인 지성, 인성, 감성 교육입니다. 지성, 인텔리전스의 I, 인성, 휴머니티의 H, 감성, 센서빌리티의 S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IHS, 인원스쿨과 서울교육청의 그 모토와 합치된 좋은 그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은 지성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지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 문화를 향유하고 교양시민을 기르는 감성교육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원초의 비전은 지성, 인성, 감성이 어우러져 있는 어린이를 키우는 어울림 배움터를 지향합니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나, 너, 우리가 어울리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어울리고 또 학교와 마을이 어울리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울림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인원초 어린이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함하고 있는 현판이 본관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올해가 바이러스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희망의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원초의 저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과 행정실을 비롯한 직원은 배움과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임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담임선생님의 경영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시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낡고 무거워서 힘들어했던 학교 책걸상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건 사업이었는데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에코스쿨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에코스쿨 사업을 통해서 등굣길과 통행로 그리고 야외 학습장 또 버스킹하는 무대 이런 것들이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올해 인원초의 이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협조와 동참으로 인원의 발전에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감 공효숙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 교육 과정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각 학년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교무 기획부를 포함한 7개의 특수부서로 조직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6개의 학년과 각 부서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설명회이니만큼 각 부서 업무 추진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무기획부에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인원 맞춤형 시상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 특기에 맞는 상을 연 1회 학년도 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각자가 꿈을 갖고 자신의 소질과 특성을 찾아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인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관련입니다. 학부모회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 회원이 되십니다. 학부모회 산하 기능별 단체로는 녹색 학부모회, 도서실 봉사단, 급식 모니터링단이 있으며 학부모에서는 자율적으로 학부모 동아리를 조직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 연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학부모총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3월 3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임원 구성 또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합니다. 온라인 총회 방법은 이 알림이를 통해서 안건을 공지하고 각 안건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설문을 통해 의결합니다. 교무부에서 안내하는 이 알림이를 꼭 확인하시고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결과는 7일 이내로 공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교 및 원격 수업 시 출결 관련입니다. 원격 수업 시 출결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당일 확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속 불가로 인하여 대체 학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3일 이내로 확인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기간 중에 등교 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 아닌데도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등교 수업 시 출결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은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난 3월 9일자로 발송한 가정통신문 17호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대상 학생들이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에는 결석계와 함께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결석 관련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퀵 메뉴 각종 양식함에 탑재되어 있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체험학습 관련입니다.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가족 행사 등으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부터는 가정학습 영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연속 일수 제한 없이 전체 수업 일수의 20%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 수업 일수는 190일이기 때문에 20%인 38일까지 교회 체험학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로 2학기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10%를 추가하여 총 5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부 부서 내용입니다. 작년 2020학년부터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기존의 읽기, 쓰기, 세마기 3RS에 관계성을 더하여 4RS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1, 2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가 담임 선생님을 도와 수업을 지원합니다. 1주당 1학년은 국어 2시간, 2학년은 수학 2시간을 지원받습니다. 2학년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집중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단활동을 바탕으로 대상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4월부터 운영합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작년에 교육과정의 분야에서 수업혁신 분야와 기초학력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 2개의 서울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교육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노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격 수업 운영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 기반 조성과 원격 수업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원격 수업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운영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기본으로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교시 수업은 긴급 돌봄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 학습터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교 및 원격 수업의 평가 관련입니다. 수행평가는 직접 관찰, 확인한 학습 내용을 평가합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연계하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동영상 평가가 가능합니다. 과제 수행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전체 학급이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꿈잼 교실을 모두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전체 학급의 90%가 협력적 창의지성 감성 교육과정의 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잼 교실, 꿈실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 활동, 사회성을 기르는 협력적 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1교사 1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동학년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입니다. 1, 2학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활동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취지를 숙지하시어 학생들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고급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지양해 주셔야 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업체 위탁으로 30여 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3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방과 후 학교는 내년 2월 11일까지 운영됩니다. 1분기와 3분기에는 방과 후 학교 공개 수업이 있으며 10월에는 방과 후 학교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관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교육급여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5월경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고
확정 대상자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교육 관련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 학교에 배정된 다문화 강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학급별로 해당 일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타 문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한글 교실을 신청한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학습 지원 긴급 돌봄 운영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방침에 따라 원격 수업이 실시되는 비등교일에 법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으로 원격 학습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수요 학생 중심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돌봄은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중 조기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실에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봉사활동으로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일찍 오는 학생도 아침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돌봄은 5개 교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오전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매년 학부모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실시하지 못하지만 관련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방과 후 교육부 교육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숙 교감입니다. 앞에서 공유숙 교감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서에 이어서 저는 과학정보부와 생활안전부, 체육교육부와 진로예술부의 교육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학정보부의 교육활동입니다. 발명품 경진대회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 설명서와 함께 발명품을 제출합니다. 지난주에 이 대회는 완료되었습니다. 과학축전은 4월 마지막 주에 학년별로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교내 영재학급은 올해 처음 운영하게 되는데 4학년과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수업은 5월부터 실시되고 주 1회 방과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 전문성을 갖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가정통신문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니까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선발하는 영재교육 지원은 10월 이후에 실시됩니다. GED에 지원하면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영재기관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력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과학 어린이는 5학년 중에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4학년과 5학년은 재학 기간 중에서 과학 관련 행사에 참여했던 실적이나 과학 관련 과목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5학년 선생님들께서 선정하십니다. 학생이 6학년으로 진급한 뒤에 4월이 되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원격 수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4월에 실시하는데 4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보니 해마다 20분 정도 학부모님들만 참여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이 저작권이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사전에 잘 알고 계셔야 자녀들의 네티켓이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2개의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3학년 이상은 매주 1시간씩 배정되어 있고 2학년은 1학기에, 1학년은 2학기에 주당 1시간씩 컴퓨터실 시간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따라서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회원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생활안전부서의 교육활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부에서는 생활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서 평화로운 학교와 학급을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10일차 시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 나라사라교육, 안전교육을 위한 녹색학부모의 안전체험 프로그램, 재난대피훈련, 시설 안전관리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세계시민교육과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 학년에서 11차 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과 11월에는 친구사랑 주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6월에는 사이버폭력 예방주간, 10월에는 언어문화 개선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생활안전부장님께 전달되고 생활안전부장님은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장 종결 처리로 할 것인지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그리고 이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에서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는 매월 1일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시설과 환경 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화재 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 등 각종 안전 훈련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2학기 이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미루어져 있고요.
모든 교직원들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씩 2주 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 안전교육을 위해서 녹색 학부모 교통봉사대가 조직되어 있고 전교생 학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으로 평소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서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생명존중위원회에서 교육청이나 위센터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상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배정되어 있고 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급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박 의심 신고나 도박 상담은 1336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8시간 이상 편성하고 있고 학년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정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장기 결석 및 부적응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도와 상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용구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활동과 외부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간을 통하여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체육기구와 용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력평가인 팝스는 5학년과 6학년이 대상이며 5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악력, 유연성, 체지박 측정 등 5개는 필수 종목인데 자기 신체 평가는 6학년 학생만 하고 있는 선택 종목입니다. 5월 정시평가 기간에 요보 대상인 학생, 건강이 좋지 못한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 주시고 무리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식수는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평가에 학생들이 힘들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팝스 측정 결과 4급과 5급으로 나온 저체력 학생은 방학 때 운영되는 건강 체력 교실에 참여하면서 체력을 증진시켜서 11월 말까지는 상급 이상의 체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학년과 4학년 수영 교육은 1학기에는 이론 교육, 2학기에는 현장 교육으로 실시될 것인데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는 조정되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교생이 한꺼번에 운동회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년별 체육대회 주간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학년별로 하루씩 학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학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양궁부와 야구부 2개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궁에는 6명, 야구부에는 14명의 학생 선수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 선수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훈련에도 대회에도 참가를 할 수 없고 제명당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거 알고 학생들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보건실에서는
학생 건강관리, 교내 응급환자 관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은 건강검진, 3학년과 6학년은 구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는 식중독 등 급식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HACCP를 적용하고 위생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1월에부터 12월까지는 급식 일수가 예년에 188일이었던 것을 192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이래도 학교에 와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4월 12일부터는 희망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희망급식에 참여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녀가 급식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12시 50분부터 6교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예술부 교육활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년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목표를 학년별로 설정했는데 학년별 교육 특색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진로교육은 학년당 10시간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나 또는 프로그램 기부 또는 물적 자원 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회씩 진로 주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로 주간에는 학년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1학년과 2학년은 진로에 대한 흥미를 주제로 했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진로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상담실도 있고 상담 선생님도 있으니 이 일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되지요.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회씩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데 1학기 상담은 담임 선생님이 자녀를 앞으로 지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성격, 흥미, 관심 이런 모든 정보를 담임 선생님께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2학기 상담 주간은 반대로 담임 선생님이 그동안 파악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또는 능력, 진로 등 많은 정보를 학부모님께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1학기는 학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2학기에는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 진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담임 선생님과 소중한 학급 설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